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토론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KBS에서 지금 당대표 후보자들 토론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동접도 안 오르네요. 네. 다 그거 보죠. 그거 봐야죠. 속상하네요. 저희도 볼까요? 자, 그러면 KBS Q 할까요?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저는 한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후보가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고요. 네. 관련해서 신천지 언급이 있었어요. 그 뉴스공장 방송에서는. 근데 지난번 첫 번째 MBC에서 했던 TV 토론에서 신천지 언급이 없었잖아요. 세 후보 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왠지 언급이 될 것 같다. 엄청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언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해야죠. 왜냐하면 그때 왜 안 했냐면 아마도 그때는 토론회가 투표하고 그때 토론회를 좀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리고 충청하고 이제 뭐 그쪽에서 정청래 후보도 본인 캠프에서 유리하다. 김민석 쪽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싸움하지 않는 모양새였어요. 아주 좀 심심하다고 하나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서서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투표 레이스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인천, 제주, 호남으로 쭉쭉 가면서. 근데 아마 각 캠프 다 위기의식이 발동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특히 정청래 캠프에서 좀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아요. 원래 7% 얘기도 했었고요. 많이 좀 앞서서 대세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 결국은 좀 뒤처지는 쪽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추측컨대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정청래 후보 쪽에서 신천지 얘기를 아침에도 했지만 지금 토론회 과정에서도 할 거로 보입니다. 안 했으면 말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평론은 좀 하고 있는 걸로 왜 어떡합니까?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사과를 할게요. 제가 안 했네요. 안 했습니다. 할 수 없죠. 이 시대 최고의 방송인 아닙니까? 박지훈 변호사는요 정말 재간둥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고 한 단어로 꺾네요. 그러니까요. 할 거예요. 했을 거예요. 신천지 얘기는 오늘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충청하고 부울경이 자신만만했는데, 이거 펼쳐 보니까 아닌데. 당황스럽죠. 이럴 때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지금 충청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지난번에 박찬대 후보가 했을 때 6대4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불경도 내 판인데 아니네. 사실 졌거든요. 그냥 표면상으로는 1211표라고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졌어요. 전반 이제 충청 불경은. 그렇죠. 그러면 강원 제주 이쪽도 자신할 수 없는 거고 거기까지도 버틸 수 있는데 호남입니다. 호남의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가 2배 차이 나요. 친명 후보 쪽과 친청 후보 쪽이. 그러면 이거는 비상등입니다. 근데 왜 본인이 충청과 불경에서 이렇게 안 나왔냐고 생각하냐면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이 엄청나게 뼈아프거나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려는 쪽이 친명 후보들이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면 나는 반명이 아니야. 나도 친명이야 하지만 아니야. 당신은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해. 라는 게 당원들의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거를 이제 벗어나려면 신천지로 가야 됩니다. 프레임 전환. 실제로 지금 저희 댓글창도 그렇고요. 저희 제작진도 토론회 직접 시청하면서 주요 발언들 보내주고 있는데 신천지 언급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뭘 다행이야. 제 입장에서는 박지훈 변호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일단 모두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송영길 후보부터 했는데요. 민주당이 위기다. 6.3 지방선거 통해서 국민들의 경고를 보냈다. 변화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할 수 없다. 진짜 여당 능력 갖춘 송영길이 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모두 발언이 있었고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대표를 뽑자는 것이 유일한 전당대회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국무총리를 하면서 국정 검증을 받았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정청래 후보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당내 분열 극복하고 범민주 통합으로 정권 재창출 이룩하겠다.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모두 발언을 했다 그러고요. 정청래 후보가 전당대회에 신천지를 끌어들인 바람에 당을 공격하고 당원을 공격하고 있다.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토론 과정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더 이 뭐 소위 말하는 에스컬레이팅이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주요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 외에 어떤 토론회 뭐랄까요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뭐 오늘 아마 그 좀 힘들어 보이는 측이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는 측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공격 많이 하는 사람이 힘들어 보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지금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눈빛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눈빛, 말 속도, 예. 뭐 이런 거 보면 알 수는 있어. 왜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볼 건데 추측한데. 정청래 후보 측이 조금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추측이 지금 돼요.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만 두고 만약에 본다면 정청래 후보 쪽이 좀 더 급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뭐 댓글에 조금 정청래 이겼어요. 0.99 이겼어요. 이긴 게 맞는데 이긴 건 맞는데 더 이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네.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산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반영이 안 된 숫자였고 뭐 박빙이긴 합니다. 그리고 숫자와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 정청래 후보가 더 득표한 건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충청과 부울경만 봤을 그렇죠. 때 그런데 이게 선호 투표제라는 것에 대한 특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뭐 당원 구성이라든지 그동안에 이 정청래 후보가 얘기해왔던 것에 비해서는 득표율이 낮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조직표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봐요. 실질적으로는 뭐 유효성이라고 할까요? 예. 이걸 얘기하자면 다른 결국은 호남으로 가는 것이고 호남과 수도권에서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청래 후보는 지금 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라는 게 아까 두 분이 가지죠. 얘기해 지금 주신 말한 내용이고. 것처럼 조직도 부울경 쪽이 사실은 이른바 친노 친문 정청래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고 충청은 또 텃밭이라고 이제 알려진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 근데 오히려 충청도로 기준으로 충남으로 봤을 때는 충남 충북은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김민석 후보한테. 예. 그런 것들이 급함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청래 후보가 급할 이유가 없어요. 편안하게 신천지 얘기 안 하면서 편안하게 갈 긴데 신천지 얘기를 했다고 얼굴 발개지면서 했을 거면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면 뜰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여유가 있는지 공격하는지에 따라서 본인 캠프에서 느끼는 지금 위기도가 보인다. 아니, 그러니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키워드로만 보면 네. 신천지 얘기와 소위 말하는 이제 명청대전이라는 그 프레임이라고 지금 정청래 후보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김민석 후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정청래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억지 주장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당원들이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다른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팀 정청래에 대해서 반명 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당원들이 찍겠어요? 행동, 태도, 메시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제 그겁니다. 적장에 당황스러운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들은 각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지만 온갖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부터 반대로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계속해서 지난 토론회도 그랬고 물어보는 게 6.3 지방선거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는 그러지만 근데 대통령은 아니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승리했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틀렸어요라고 주장하는 쪽이 지금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게 그냥 명청대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프레임을 깰 수가 없어. 이미 말은 뱉어놨어. 이제 와서 지방선거 생각해보니까 대통령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표를 줄까요? 지금 정청래 후보는 오늘 뉴스공장촌에서 어떻게 내가 반명이냐 라는 얘기를 오늘 꽤 긴 시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당대표 시절부터 그 전부터의 어떤 인연들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이 내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뭐 법사위원장 그리고 뭐 수석 최고였던 시절도 있었고 당대표와의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내가 어떻게 반명이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청대전이라고 프레임을 짠 것은 악의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을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명인지 저도 반명은 아니죠. 근데 이래 말하면 좀 안명 아닌가요? 안 맞잖아요. 반명은 아니죠. 안 맞다. 그 대통령이 안 맞다 했잖아요. 그리고 1년 좀 덜 당 대표를 하셨는데 그렇게 막 큰 성과가 났다고 뭐 모르겠어요. 좀 자꾸 뭐 친명 반명이라고 하는데 뭐 많은 당원들이 권리 당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집권 2년차, 3년차를 같이 할 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그런 의미의 친명 반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반대하는 뭐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안 맞고 뭔가 조금 불협화음 나는 모습. 좀 지향이 다른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지. 또 굳이 이거를 갖고 뭐 내가 반대 언제 했냐 이러고 너 반대했답니까 언제? 안 맞다고요.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김민석 후보의 약점은 뭐예요 지금? 정청래 후보 쪽에서 뭐 예를 들어 공격하고 있는 게 신천지라든지 지금 오늘 나올 건데 배신자론. 그러니까요. 계속 그 얘기 한 번 배신한 사람의 DNA는 바뀌지 않는다 유의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김민석 후보는 그때 그 건,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를 이제 지지하러 갔던 그 건으로 뭐 야인 생활도 오래 했고, 그러니까 자신 정치 이력에서의 분명히 아픈 대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랄까요, 당원들의 판단이 지금 끝이 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거를 뭐 해서 이번에 토론회 할 때도 1차 토론회 때 뭐 질문을 했는데 18년간 당을 떠나서 뭐 엉뚱하게 답변을 했는데 더 이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아픈 부분이에요. 아픈 부분이다. 당연히 그런데 저는 김민석 후보 약점으로 지금 당 떠나는 것도 얘기하겠지만 대권 후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막 그 두 가지를 계속 늘어질 것 같아요. 거의 3명 다 대권 하려고 지금 마음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뭘 굳이 뭐 한 사람만 3명 다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집권 2년 차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무성 설칠 때 봤잖아요. 15% 받았는데 뭐 됐습니까? 옥새 나들고 이상한 돼 버렸잖아요. 아유 죄송해요 김무성 전 대표님. 그거가 똑같아요. 나중에 대권 후보 되려면 집권 한 4년 내년 돼봐야 그때도 예컨대 김민석 후보가 뭘 하고 있으면 그때 약간 올릴 수 있지. 지금 뭔데? 좋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Y 여론조사 내용을 좀 보자면 민주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28.1, 정청래 후보가 27.6, 송영길 후보가 4.8 이렇게 나왔고요. 뭐 1,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좁죠.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으로 나눠서 보면 김민석 후보가 51.1, 정청래 후보는 31.4,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크게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사실 이번 그 전당대회 투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쪽은 호남입니다. 호남은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예요. 이번에는 응징 투표 성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의 추이가 그대로 호남 내에서 전남 광주만 한 그 추이가 그대로 나와요. 2배 차이. 제가 말한 게 2배 차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다른 거를 얘기했는데 이 추세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지금 정청래 후보를 굉장히 좀 급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예측했는데 저는 안 봤지만 후단협 얘기를 할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배신한 사람은 배신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봉이 김선달로 받아칠 겁니다. 그러네요. 21년도에 조계종 이 불교계를 발칵 뒤집었던 봉이 김선달로 받아치면서 탈당도 안 해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 정청래 하면서 이제 또 티격태격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1차 토론회 혹은 그 토론회 이후에 각 방송에 출연하거나 뭐 실질적으로 이제 당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했던 발언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집약적으로 다 나올 것으로 보이고 첫 번째 토론회와는 달리 그러니까 토론회 이전에 온라인 투표가 진행돼 버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는 이미 지금 온라인 투표가 인천 제주 지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호남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론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열과 성을 다하는 토론회가 될 것이다. 약간 엇박자기네요. 여기서 해놓고 호남에 아니 그러니까 뭐 안 맞아, 뭐 안 맞긴 안 맞아. 해놓고 뭐 투표 다 해놨는데.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